2022강에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생명과학 1회 9강입니다. 사람의 유전 쭉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계속 이제 그 영상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뭐 한 세대가 긴 거지, 그죠? 한 100년 정도 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치는 뭐 유전 현상을 직접 관찰하려면은 한 뭐 300년 살아야 되겠지, 그죠? 3대 정도 보려면 3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손의 수가 적은 거지. 자손의 수가 또 너무 적어, 그죠?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요즘 한 명, 두 명 낳죠, 그죠? 통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는 거고. 이거 막 완두콩처럼 막 해가지고 막 이래 막 이게 누구냐, 이 맨델 이런 사람들은 막 완두콩을 계속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고 뭐 주름지냐 둥구냐 그런 걸 빨리빨리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손의 수가 적고 막 세대가 시간이 길어. 이기 때문에 뭐 유전 연구가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임의교배가 불가능하다. 그 뭐 누구누구랑 뭐 애 한번 낳아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특정 형질에 대한 어떤 유전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죠? 그다음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유전 발현의 결과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유전자 수가 많아서, 그죠? 어떤 형질을 발현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유전자 지도를 거의 완성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뭐 형질이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발현한다 이런 것까지 뭐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형질 발현에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형질이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죠? 유전으로만 100%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형질 발현의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죠? 또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뭐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계도 조사, 뭐 가계도 이렇게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쌍둥이 연구, 요게 가장 좋죠, 그죠? 적절하게 유전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집단 조사 이런 거, 그죠?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뭐 첫 번째 가계도 조사 봅시다. 가계도 조사.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지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해가지고 그 형질의 이제 우열 관계와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알아낼 수가 있다. 가계도 조사.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3대 정도 봤네요, 그죠? 할아버지 자손 때, 그다음 그 손자 때 이렇게 이제 우열 관계 이제 뭐 유전자 전달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 가계도. 3번 뭐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뭡니까? 알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수정란이 하나였다는 얘기지. 거기서 두 개가 갈라지면서 이 갈라져 가지고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되면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얘들이 또 자체적으로 분리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지. 그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죠.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두 개인 거야. 난자가 두 개고 정자는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결합한 거지, 그죠?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지, 그죠? 성장 환경과 형질 발현에 있던 일치율을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에서 그를 조사하게 되면 환경을 조사할 수 있고, 일란성 쌍둥이, 하여튼 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 가지고 환경이냐 유전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형질은 이제 차이가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형질 발현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나뉘어져 각각 독립 개체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완전 동일하죠, 그죠?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므로 형질의 차이는 주로 환경 영향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뭐가 달라? 그건 환경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 이제 이상의 난자가 배란이 돼가지고 난자가 두 개가 나온 거야. 각각 이제 정자는 이제 와장창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정된 후에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 발생하는 거예요.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다르고 형질의 차이는 환경과 유전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제 형질이 다르다. 이거 뭐가 좀 달라. 키가 크고 한 놈이 키가 작아. 이러면은 유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 이제 키가 크고 키가 작다 그러면 이거 환경이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그죠? 난모형 적혈골 빈혈증 이거 뭐야? 이건 알코올 중독과 치매에 비해서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난모형 적혈골 빈혈증은 유전이네, 유전, 그죠? 또한 치매는 알코올 중독에 비해서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매도
유전 영향을 받네요. 그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변형증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 이게 이제 거의 뭐 1에 가깝네. 예? 이거는 거의 뭐 유전이고, 이것도 유전이 조금 높긴 하네요. 그죠?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그 비슷한 거는 유전이 좀 높긴 하네. 근데 알코올 중독보다는 치매가 조금 더, 그러니까 알코올을 좀 좋아하는, 알코올을 좋아하는, 뭐 술을 좀 좋아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치매도 이제 그 아이고 할아버지나 어머니 그 부모님 쪽에서 이제 치매가 있으면 본인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넘어가서 이 밑에 있네요, 그죠? 이 그림이 있구나. 이거 봤죠? 다 보이죠? 그죠? 또 넘어갑시다. 집단조사. 집단조사는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유전 형질의 빈도를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통계 처리해가지고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여러 가게, 그러니까 가게도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게를 봤다는 얘기잖아. 이거 뭐야? 1번과 차이가 뭐야? 가게도 조사. 3번은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통계를 해가지고 유전 형질의 특징과 이제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한 가구만 조사했다는 얘기인가?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구를 조사했다는 얘기고, 그죠? 그 차이인가? 차이는 모르겠네요. 그죠? 봅시다. 이제 멘델에 따른 이제 유전 현상 이해 세 가지 법칙이 나오죠. 일단 뭐 우열의 원리, 분리 법칙, 그다음에 그 독립 법칙 봅시다. 일단 이 우열의 원리는 뭐냐? 그 말 그대로 이제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봅시다.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 교배 실험을 통해 한 개체가 특정 형질에 대해 대립전자를 서로 다르게 가질 때 우성 형질만 나타나고 열성 형질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열의 원리를 가정했고, 라지알, 스몰알 얘들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 라지알, 스몰알이 나와가지고 이 우성 형질만 발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성만 나온다. 우열의 원리. 이를 토대로 분리 법칙과 이제 그 독립 법칙을 설명했다. 이걸 바탕으로 우열의 원리 바탕으로 이제 분리 법칙과 이제 독립 법칙을 설명하네요, 그죠? 우열의 원리. 대립형질 관계인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의 개체. 대립형질 관계인 대립형질 관계가 뭡니까? 대립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 개체. 요놈이 순종이죠. 라지알, 스몰알 순종입니다. 라지알, 스몰알 요거 이제 잡종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여기는 호모, 헤테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교배면 그렇게 교배하면 자손 일대 F1에서 부모 세대 P 세대의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 그죠? 이 라지알, 스몰알이 교배했기 때문에 생세포는 라지알밖에 안 나오지. 여기는 스몰알밖에 안 나올 거고 무조건 라지알, 스몰알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만 나타난다. 대립 형질은 한 가지만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이다, 그죠? 이때 자손 1대 F1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이제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다.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알은 주름진 완두 스몰알과 교배를 하게 되면 자손 1대 F1에서 우성 형질인 둥근 완두 라지알 스몰알만 나타난다, 그죠? 여기 이제 우열의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법칙 봅시다. 분리법칙. 이건 생식세포를 이제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 이 이제 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 자손에게 일정한 비율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뭘 봐야 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 이제 어디에 주목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주목하는 거지. 얘들이 생세포를 라지알, 스몰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것도 라지알, 스몰알 만들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 라지알, 요거 두 개가 결합하면 라지알, 스몰알, 요도 라지알, 스몰알, 그죠? 그다음 스몰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라지알, 스몰알을 자가 교배를 하게 되면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다. 분리되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숨어있던 열성이 분리되어 나온다. 그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열의 원리는 요거 라지알 스몰알이 나온다. 요거만 보는 거고 요까지가 이제 우열의 원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분리 법칙.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 쌍이 서로 분리되어 서로 대립 유전자 쌍이 서로 분리됐다. 분리가 됐다는 얘기지. 라지알 스몰알이 분리가 돼요.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유전자에게 들어가 자손에게 일정한 비율로 표현형이 나타난다. 일정 비율로 1대 2대 1 그죠? 라지알 스몰알 1대 2대 1. 그냥 둥근 완두 주름줄 왕두 요거 이제 3대 1이다. 요건 뭐 분리 법칙. 그죠? 이게 분리 법칙이죠. 그죠? 표현형이 분리가 되는 거지. 표현형이 분리. 그다음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1대 2대 1. 자손 1대 F1에 둥근 완두 라지알 스몰알을 요놈을 이제 교배 붙인 거죠. 그죠? 자가수분 자가 교배했다 하면 자손 2대 F2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 1의 비율로 표현형이 3대 1이고 왜 그러냐면 이거 우성이고 열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어있던 열성이 분리되어 나온다. 즉 이형 접합인 개체가 이형 접합이죠. 라지알 스몰알 이형 접합인 개체가 자가수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라지알 스몰알이 교배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의 표현형의 비는 우성경질, 열성경질 3대 1이다. 표현형의 비. 그다음에 자손 2대에서 자손 2대 F2에서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라지알 스몰알 1대 2대 1이고 그죠? 표현형의 분리비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는 3대 1이다. 그러니까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1대 2대 1. 그다음에 표현형의 분리비는 3대 1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고. 이거 뭐 분리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제 숨어있던 열성이 이제 나온다. 3대 1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독립의 법칙.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 라지알 뭐 스몰 y 라지 y 스몰 y 이렇게 그러니까 R에 관한 것들은 R끼리, Y에 관한 것들은 Y끼리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독립 법칙. 두 쌍의 대립 형질이죠. 그죠? 두 쌍의 대립 형질. 한 쌍이 뭔데? 라지알 스몰 R. 그다음 또 다른 한 쌍은 라지 Y 스몰 I. 그죠? 그러니까 두 쌍의 대립 형질이 유전될 때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이 된 거지. 연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 연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되겠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현상이다. 둥글고 황색인 황색. 그러니까 둥근 거는 R에 해당하는 거고 황색은 Y에 해당하는 겁니다. 둥글고 황색인 순종완두는 라지알 라지 Y 그죠? 순종이니까. 녹색인 순종완두 이것도 마찬가지. 스몰 I 그죠? 교배했더니 자손 일대에서 F1에서는 이제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 Y 스몰 I 인 둥글고 황색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둥근 지금 대문자가 지금 무성이죠. 그죠? 둥근 게 R, 라지 R. 그다음에 황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라지 Y. 그죠? 우성이 나타났다. 이건 이제 뭐 우열의 원리이죠. 그대로 나온 거지. 이 자손 1대 F1을 자가수분했죠. 다시 또 자가교배. 그러니까 뭐 라지 R 스몰 R, 그다음에 라지 Y 스몰 I를 똑같은 것. 라지 R 스몰 R, 그다음에 라지 Y 스몰 Y를 교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가수분하면 자손 2대 F2에서 라지 R, 라지 Y 둥글고 황색. 그럼 뒤에 건 알 필요가 없지.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표현형은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그죠? 라지 R, 스몰 I. 그죠? 둥글고 녹색. 스몰 R, 라지 Y.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황색. 스몰 R, 스몰 I. 주름지고 녹색. 9대 3대 3대 1. 이거 예전에 어렵게 나왔었는데 요즘 뭐 이렇게 쉽게 그죠? 이건 문제가 안 나오네요. 그죠? 9, 3, 3, 1. 이 비율로 나온다. 자손 2대 F2에서 표현형의 비가 위와 같이 나타나는 까닭은 자손 2대에서 F2에서 9대 3대 3대 1 요로 나타나는 까닭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연관되어 있지 않고 독립이다. 그죠?
이 그림을 나타내는 게 이런 거네요, 그죠? 요까지가 이제 그 뭐라 그래, 이건 이제 뭐 요렇게 된 거는 이제 뭐 우열의 법칙, 그죠? 우열의 법칙, 무성만 지금 표현이 됐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다시 또 자가수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본래의 법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두 쌍의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쌍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죠? 연관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 얘기죠. 9대 3대 3대 1 독립적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인 둥글고 황색인 완두에서 생성되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에 따른 유전자 B는 그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 B,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일 때는 1대 1대 1이다. 여기서 생식 세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R이 나오거나 스몰 r이 나오거나 라지 Y가 나오거나 스몰 y가 나오거나 어쨌든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 그죠? 라지 R을 갖든 스몰 R을 갖든 하나는 가져야 되고, 그다음 또 라지 Y를 갖든 스몰 Y를 갖든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1대 1대 1이다, 1대 1대 1이다, 그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뭐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유전자 구분에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자와 이제 성염색체 유전자로 성염색체 유전함으로 유전하겠지.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있던가 성염색체에 있던가 그러겠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개냐,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개냐. 뭐 이게 지금 둥근 거에 관여하는 둥근 거에 대한 어떤 그 둥근이냐 주름질이냐 그 형질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뭡니까? 라지 R 스몰 R이잖아요, 그죠? 라지 R 스몰 R이잖아요, 그죠? 한 개잖아. 단일 인자 유전. 뭐 이게 색깔, 황색이냐 녹색이냐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Y냐 스몰 Y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뭐 대문자로 결정하는 뭐 라지 A, 뭐 스몰 a, 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여기서 뭐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문자의 수만큼 어떤 형질이 다르다, 수에 따라서 이제 형질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인자 유전이죠, 그죠? 이거 뭐 대문자의 수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 뭐 다인자 유전이라고 보는 게 지금 뭐 이때까지 모든 시험에서 그래 나왔습니다, 그죠? 다른 예가 없어요, 그죠? 다인자 유전에서, 그죠? 그다음에 상염색 유전으로 넘어갈 텐데 상염색제까지 한번 볼까? 상염색제까지 한번 봅시다. 상염색체 유전. 일단 뭐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에서 이제 그에 있는 유전자겠죠, 그죠?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다.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대. 형질 결정의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다고. 그 하나의 형질 발현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며, 그러니까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라지 A냐, 스몰 A냐, 그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죠, 그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며 멘델 법칙,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라지냐 스몰이냐, 한 놈이 어떤 놈이 우성이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지를 뭐 우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멘델의 법칙 따른다, 그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조합에 따라 대립 형질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한 쌍이니까 라지 A, 스몰 A이고, 그죠? 한 놈이 우성이 있을 거고 한 놈이 열성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라지를 우성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우성이 이제 V자형이고, 뭐 열성이 일자형이네. 이마선이 V자형. 이게 우성이구나, V자가. 그다음에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군요. 혐알기가 가능한 게 우성이네. 뭐 이거 또 열성이라 그래갖고 막 하나 열등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성이 이제 뭐 이렇게 발현이 된 거지, 그죠? 발현이 된 거지, 그죠?
귓불 모양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중 분리형 대립유전자 A, 부착형 대립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할 때 유전자형이 이제 라지 A, 스몰 A인 사람이 이제 감수 분열 과정에서 라지 A와 스몰 A는 분리가 되겠지, 그죠? 감수 제1분열에서는 라지 A, 스몰 A로 분리가 되고, 감수 제2분열에서는 라지 A가 하나씩 구분되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하나씩 분리가 되죠, 그죠? 감수 제2분열과 감수 제1분열, 그죠? 그게 분리가 된다. 서로 다른 생식세포는 이제 들어간다. 여기 말하는 거네, 그죠? 여기 이제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이제 라지 A가 분리되고, 이 염색 분체 분열, 그죠? 감수 제2분열, 염색 분체 분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분리형 귓불을 가지고 유전자형이 이제 라지 A, 스몰 A 부모에서 둘 다 이제 그 엄마 아빠도 전부 다 스몰 A 라지 A를 가지고 있다. 이 부모에서 각각 형성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귓불 분리형은 라지 A, 스몰 A 확률은 4분의 3. 부착형 A는 스몰 A는 4분의 1이다. 왜 그렇습니까? 정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라지 A, 스몰 A가 나오고 난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라지 A, 스몰 A가 나오면 요놈은 라지 A, 요놈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요건 이제 스몰 A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표현형이 뭡니까? 그죠? 분리형이지, 그죠? 분리형이 우성이니까 3대 1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총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 총 4개 중에 1개가 나오니까, 그죠? 한 가지 경우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요 놈과 요 네 놈이 확률적으로 똑같을 때 수학적 확률이 가능하죠,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한 놈이라도 확률이 좀 다르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을 못 씁니다. 이 경우의 수로 쓴 거지. 네 가지 분의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거는 수학적 확률을 적용하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분모에 있는 네 가지가 확률적으로 똑같을 때 이거 이제 그 가지수로 확률을 씁니다, 그죠? 수학적 확률. 그런 거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모르면 그냥 패스고. 그다음 귓불 모양의 이제 유전 가계도 분석 봅시다. 이제 실제로 가계도로 분석을 하는군요. 그림은 어떤 집안에서 귓불 모양을 조사했다.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귓불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는 이며 우성 대립 A는 라지 A는 우성이고 스몰 A는 열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집은 뭐 엄마 아빠가 둘 다 이제 그 분리형인데 이게 막 없다가 튀어나왔네. 요걸 이제 갑툭튀라 그러죠, 그죠? 유명하죠, 갑툭튀. 근데 이제 뭐 요즘 수능 문제에서는 거의 뭐 갑툭튀를 안 내보내죠, 그죠? 안 내보냅니다. 이게 좀 가계도는 좀 단순하고 여기 막 성염색체와 상염색체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죠? 가계도는 좀 단순한데 성염색체, 상염색체,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 그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아빠가 지금 뭐 부착형이네. 그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부착형이 지금 열성이구나.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구나. 갑툭튀구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여기도 알 수 있네.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열성이 튀어나오겠지. 그죠? 봅시다. 귓불 모양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로 결정된다. 그치? 라지 A, 스몰 A 이 두 개가 사용되니까, 그죠? 발현이 되니까 한 쌍의 유전자다. 단일인자 유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분리형인 1과 2로부터 부착형인 5와 6이 태어났기 때문에 분리형은 우성형질, 그 다음에 부착형은 열성형질인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갑툭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분리형 귓불 모양이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이거 이제 귓불 모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염색체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귓불인지 뭔지 모르는 이상한 어떤 형질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이제 성인지 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인지 상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귓불 모양의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귓불 모양에 대한 어떤 유전자 구성은 1은 뭐 여기가 이제 어떤 뭐 라지 A 그 X 염색체 있겠죠. 이거 여자도 그 지금 걸렸으니까 Y 염색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X 염색체 있겠지. 그러면은 AY, 그죠? AY. 그 다음에 이건 A 뭐 뭐냐 라지 이거 뭐냐
안 걸렸으니까 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A, 라지 A, Y,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겠지, 그죠? X가 두 개니까, 그죠? 만약에 성염색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갖고 1의 자녀인 지금 다 보이나? 이 글자 보이죠, 그죠? 이거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의 자녀인 5는 이놈이 어떤 뭐 A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A를 가게 X에 이제 A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분리형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지만 5는 부착형이다. 이거 왜냐하면 이 딸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오고 여기서 X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X는 열성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열성 X 다시 X 다시, 그 다음에 X X 다시, 그죠? X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나오고 여기서 X 다시 왔다 하더라도 이게 안 나타나지. 열성이니까, 그죠? X X 다시잖아요, 그죠? 이거 X Y X X 다시잖아요, 그죠?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 딸은 여기서 X를 하나 받고 여기서 X 다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X X 다시기 때문에 열성이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죠? 분리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착형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X 염색체가 있지 않구나. 그걸 아는 거지, 그죠? 이 5번이, 그죠? 이거 이해가 되나? 이거 아주 간단하게 지금 우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쉬운 어떤 문제다.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이제 된 게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복잡하게 알아내기가 힘든 게 수능 문제입니다. 따라서 귓불 모양은 이제 상염색체의 유전자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파악했고, 그죠? 열성이라는 거를 여기서 알아냈고 5와 6을 보고 알아냈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를 5를 보고 알아냈네, 그죠?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귓불 모양의 유전자형으로는 1은 그러니까 이제 상염색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열성이구나, 그러니까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라지 A 일반 문제를 볼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라지 A 스몰 A에서 어떤 놈이 지금 병에 걸리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어떤 놈이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지 상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성인지 상인지를 이걸 판단하면 거의 답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고 어떤 데서 이렇게 라지 A가 이제 스몰 A가 나올 때 어떤 형질이 나타나느냐 그걸 판단해야 돼. 부착형은 스몰 A겠죠. 부착형 스몰 A.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염색체. 5를 보니까 상염색체구나. 상염색체고, 그다음에 부착형은 어떤 뭐 열성에서 나오는구나. 요걸 파악되면 이제 모든 문제 다 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뭐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왜냐하면 스몰이 나왔잖아요, 그죠? 라지 스몰. 그 다음에 얘는 뭐 라지일 수도 있고 스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스몰이 나왔기 때문에 라지 스몰, 그죠? 여기 스몰이 나왔잖아요. 스몰이 나왔잖아요, 그죠? 라지 스몰. 그다음에 스몰, 라지 스몰, 그죠? 여기 왜냐면 여기 스몰이 나왔잖아요, 그죠? 스몰, 라지 스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기출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참고 포인트.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던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갑툭튀죠, 갑툭튀. 5번, 6번. 부모의 형질이 이제 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형질이 이제 열성, 스몰이 나왔다. 열성 스몰인 자녀는 이제 부모에게서 이제 열성 대립유전자 하나씩 스몰을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이다. 라지 스몰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얘도 스몰 하나 있어야 되고 얘도 스몰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내용이었고, 이런 거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일단은 뭐 좀 쉬운 문제, 여기 수능 특강에 있는 쉬운 문제부터 좀 반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필요가 있다. 2번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죠? 2번 여기까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봅시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 이 복대립 유전이네, 복대립 유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형질을 대립하는 유전자가 이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 경우 이제 맨델 법칙을 따르는 거죠. 맨델 법칙 따르는 거, 분리 법칙을 따르는 건데, 3가지야, 3가지. 대립 유전자가 3가지인 경우가 있나요? 있지. 혈액형, 그죠? A, B, O 이 3개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누가 이제 열성이다,
물론 뭐 A와 B는 O보다는 우성이지, 그죠? 뭐 그러긴 한데 A와 B는 어떤 뭐 우열의 관계가 없지요, 그죠? 그렇다. 하여튼 복대림 유전이다. 그러니까 세 쌍의 대림 유전자하고 관여한다. 근데 그 뭐냐, 유전자의 위치는 어디 됩니까? 유전자의 위치. 유전자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같은 위치에 있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냐, B냐, O냐 그거잖아요, 그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염색체, 상동염색체를 그리면, 그죠? 상동염색체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같은 자리입니다. O 이렇게 되겠지, 그죠? 같은 자리라고.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떤 뭐 염색체의 위치는 같은 자리입니다. A든 B든 O든, 그죠? 같은 자리. 그 혈액형이 결정하는 자리는 똑같다. 근데 여기 있는 그 유전자의 종류는 세 가지다. 세 가지 이상이다. 일단 뭐 혈액형은 세 가지다. 그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림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를 이제 복대림 유전이라고 합니다. 복대림 유전. 그죠? 그러니까 뭐 두 개만 관여하는 경우, 라지 A, 스몰 A 관여할 경우 이제 그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멘델 유전으로 유전한다라고 보고, 복대림 유전은 멘델 유전 안 되죠, 그죠? 멘델 유전 아닙니다. 복대림 유전이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대한 어떤 대림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대림 유전자의 두 가지일 때보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어떤 게 나옵니까? 이런 거죠. 라지 B, 그죠? 라지 D, 라지 B, 그다음에 라지 D, 그다음에 라지 D, 그죠? ABD가 이렇게 복대림 유전일 때 이런 식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가지수, 유전자형의 가지수는 여섯 가지. 그다음에 뭐 표현형은 뭐 이렇게 여기서 어떤 게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시험 문제마다 다르겠지. 그럼 요 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지수를 나눠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나? 표현형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치? 지금 뭐 다 보이죠, 그죠? 복대림 유전, 그죠? 개체 3번 개체의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국은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러니까 결국은 한 쌍이다.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엄마한테서 한 게 아빠한테서 한 게 오잖아요, 그죠? 한 쌍이란 얘기지.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종류지. 결국은 두 개가 이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혈액형에 관한 유전자는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가 있죠, 그죠? 뭐 이제 A형이니까 뭐 A 그다음에 A, 그죠?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그죠? AO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O형이라 가지고 어쨌든 한 개의 개체의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된다. 개체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있든 뭐 다섯 개, 100개가 있든 어쨌든 간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아빠한테서 한 개, 엄마한테서 한 개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립 유전자의 유전 방식은 멘델 법칙을 따른다. 대립 유전자의 유전 방식, 대립 유전자의 유전 방식, 멘델 법칙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많다 뿐이지 결국은 멘델 법칙을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ABO식 혈액형 이 대표적인 예죠. 혈액형의 형질에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뭐 대립 유전자 뭐 A, B, O, 그죠? 관여한다. A와 B는 O에 대해서 우성이고 A와 B는 이제 우열 관계가 없다, 이런 거, 그죠? 보면 되고, 그 AA 그다음에 AO 그죠? BB BO 그다음에 AB 그다음에 OO 이런 게 있다. 그럼 봅시다. ABO 이거다. 봅시다.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 유전자 이제 가계도 분석 봅시다. 그림은
어떤 집안 ABO식 혈액형의 이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아빠가 이제 A형, 엄마가 B형이네요. 근데 이제 자녀 중에 AB가 있고 O형이 있고 O가 형이 있다는 것 자체는 O가 있고 O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A형이 있다. 이것만 봐도 여기 이제 O가 있다는 걸 알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만 보면 뭐 둘 다 O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거는 뭐 큰 도움이 안 되네요. 봅시다. ABO식 혈액형은 성염색체 아닙니다. 쌍염색체에 있는 한생의 대림존재에서 결정되며,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ABO 혈액형은 상염색체에 있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죠? 결정되면 한상의 대립유전자로 결정되면 대립유전자는 세 가지. 대립유전자는 세 가지다. A, B, O. 그죠? 1과 2로부터 O형인 자녀 4번이 태어났기 때문에 1과 2는 결국 이제 엄마와 아빠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제 이형접합이다. 그러니까 AA, BB가 아니고 AO, BO다. 왜냐하면 4번이 그죠? 4번 아들이 이놈이 지금 뭐야? O형이잖아. 그죠? OO 하나씩 받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AO, BO다. 이형접합이다. 그죠? A와 B식,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으로 1은 아빠는 AO, 2는 BO, 3은 AB, 그다음에 뭐 4는 뭐 O, 그다음에 5는 AO겠죠, 그죠? AO, 그죠? AB형과 B형인 부모 사이에 부모와 다른 혈액형인 그렇죠? AB형, 그다음 O형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왜냐하면 O형, OO가 오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여기서 A가 오고 여기서 B가 오면 뭐 AB형이 되겠지. AB형식 혈액형을 결정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다. 그죠? A형, A, O, B 이렇게 세 가지다. 이거 뭐야? 시스 AB형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혈액형이 막 이상해가지고 뭐 누구 자녀가 논란이 생기고 막 누구 애냐고 막 그죠? 싸움 나고 그죠?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바람 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시스 AB형이란 게 있는데 시스 AB형은 ABO식 혈액형의 이제 돌연변이의 하나로 A형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A와 B를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B가 모두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네. 이런 경우가 있군요. 시스 AB형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에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지금 B가 있는 거라고.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봅시다. AB형 사람이 O와 결혼해가지고 자녀의 이제 혈액형이 이제 A형이거나 B형. 이겠지.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인 경우. 여기서 O가 오고 이제 B가 온 거네. 여기서 A가 오고 이제 O가 온 거네, 그죠? 근데 하지만 시스 AB형의 사람은 요건 이제 AB가 같이 연관돼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은 O형의 사람과 결혼하면 자녀는 이제 AB형. 이건 이제 AB형이 오고, 이렇게 AB가 왔고, AB가 동시에 이제 연관돼서 움직이니까, 그죠? 그다음 O가 왔고, 그다음 AB가 연관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O가 왔네? 그럼 AB O네, 이 사람은. 응? 그죠? AB 플러스 OO네. 그러니까 그 O가 여기로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O가 하나 오고, 그죠? AB형, O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 AB형인 사람이 이제 그 자녀를 낳았는데 막 이런 이상한 혈액형이 나왔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누구 아들이냐?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AB형이 이제 시스 AB형일 수가 있다. 좀 함부로 막 화낼 필요가 없다, 그죠? 조금만 조사해 보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뭐 성염색체 유전은 뭐 다음 영상에서 합시다. 성염색체랑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오케이.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